성형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절술 후에 피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병원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의 수가 좀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중절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부가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사실 문제될 거는 별로 없어요. 피가 좀 난다든지 배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컨트롤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이 다시 되어 오시는 경우들을 조금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교육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좀 적극적인 피임 방법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되시면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생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임신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배란이 회복이 되는데요, 이게 금방 다시 되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있고, 원래 생리 주기가 좀 길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뭐 2달, 석 달 지나서 첫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은 수술 후에 뭐 1달에서 2달 사이에 첫 생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생리를 하기 전에 이미 배란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배란이라는 거는 그거죠.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난자가 나왔을 때 얘랑 이제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난 아직 생리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임신이 안 될 거야, 피임을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관계를 가져서 이제 수술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또 임신이라고 진단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생리를 안 하더라도 배란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임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리가 회복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게 배란이 회복되는 시기가 다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생리를 하고 이게 주기를 뭐 2번, 3번 하면서 찾아갈 때까지 내가 언제 배란이 되고 언제 임신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첫 생리를 회복을 하고 나서 2번째 생리, 3번째 생리가 따박따박 잘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배란이 잘 회복이 돼서 매달 배란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걸 하고 나서 2번째는 정말 또 한참 지나서 하거나 아니면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가 정답이고 어떤 게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더 피임을 잘 하셔야 되겠죠. 다시 임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임신 중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임신이 필요 없으니까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약 복용하시거나 뭐 술 드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찝찝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고 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이런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다시 임신되는 거를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니까 피임 잘 하셔야 돼요. 피임을 하는 방법은요, 내가 약을 먹는 거에 부담이 없다, 피임약을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피임약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은 뭐 셋째, 넷째 가지신 분들,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혼의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20대가 대부분이에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임신 중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계속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뭐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피임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인 피임 방법을 하시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뭐 미레나나 이런 것처럼 이제 5년씩 넣어두는 방법도 본인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피임약은 내가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 없을 땐 끊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좀 간편하고 하니까 피임약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피임약을 드시는 방법은요, 수술 받은 날 혹은 뭐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하루 하나씩 꾸준하게 드시면
되거든요. 피임약 종류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3주를 먹고요. 한 주를 쉬어요. 한 주를 쉬는 동안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생리 끝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를 다 쉬셨으면 다시 3주짜리 약을 다시 복용하시면 돼요. 이 사이클로 계속 약을 드시면 되거든요. 혹은 야즈 같은 약은 그냥 계속 이어서 복용하는 약도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생리를 또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피임약으로 피임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대표적인 방법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확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피임을 위해서는 또 이제 자궁 내 기구를 넣을 수도 있죠. 이 방법은 이제 아이가 셋 있으신 분들, 넷째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술하신 분들은 아직 30대, 40대 관계가 성생활이 활발하고 아직 폐경되려면 멀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미레나, 카엘리나 혹은 그냥 구리루프라도 자궁 내 장치를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수술을 하실 때 바로 삽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 중절 수술 끝나고 자궁 안이 완전히 비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 그냥 루프를 하나 넣어두는 거예요.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넣어두면 그 주기부터 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용 시작하는 주기부터 피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복용하는 동안에는 임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배란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자궁 내 피임 장치의 경우에는 내가 배란이 회복되고 생리를 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착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이 기능이 이제 가장 주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배란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하더라도 내 자궁 안에 들어와서 착상이 되지 못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넣어두면 5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피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예요?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시술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기부터 피임이 되는 거 5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피임이 필요하시거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좋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당장에 자녀 계획이나 결혼 계획이 없으시다 한다면 이거를 넣어두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피임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비용이 좀 들죠. 피임약은 기껏해야 몇만 원 하면 한 달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궁 내 피임 장치의 경우에는 저렴한 거는 10만 원, 20만 원부터 비싼 거는 4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5년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피임약보다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피임이 필요한 기간이나 그런 것 따라서 이 피임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주기법으로 피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는 배란이 되는 시기니까 요 시기는 피하고 요때만 관계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란 회복되는 시기 다르고요. 생리가 일시적으로 원래 규칙적인 분들도 불규칙적인 기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법으로 피임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나는 평소 주기법으로 피임을 했다. 생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규칙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른 피임 방법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주기가 완전하게 돌아와서 내가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생리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콘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단으로 하는 피임법이죠. 그렇게 해서 피임을 잘 하셔야 되고 나는 다시는 이런 수술 하고 싶지 않아요. 꼭 피임을 잘 하고 싶어요. 근데 넣는 거는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피임약도 드시고 콘돔도 잘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피임이라고 하거든요. 피임약을 먹는 거는 어때요? 잘 먹으면 배란이 안 되게 만들어요. 난자가 나와야지 정자랑 만나서 임신이 되겠죠. 근데 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임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임약을 조금 불규칙하게 복용을 했다든지 완전한 복용이 되지 않았거나 어쩌다가 1%, 2%의 확률로 배란이 되어버렸다 이랬을 때 임신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말의 확률조차 나는 갖고 싶지 않다 했을 때는 콘돔으로 피임을 하는 거죠. 콘돔은 차단 피임이기 때문에 정자나 난자나 어느 하나가 없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난자가 혹시 배란이 되어서 나왔더라도 정자가 뚫고 나오지를 못해서 만나지를 못하면 이제 임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에 하나의 확률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피임법을 하시면 임신은 안 된다고 봐야죠. 거의 영구 피임에 맞먹는 피임률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임신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약도 드시고
콘돔도 사용하고 이중 피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5년 넣어두는 이런 방법. 왜냐하면 먹는 거 귀찮고요. 콘돔 쓰는 거 어쩔 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2번 해서 콘돔을 2개 다 썼는데 또 하고 싶어 이랬을 때는 그냥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대비할 수 있는 아예 기구를 넣어두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피임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국 내 장치를 넣어두는 것도 틀림없이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피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수술할 때 같이 넣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